구미 해평에는 한때 영남 최고의 부잣집이었던 쌍암 고택이 있습니다. 경주 최부자는 잘 알려져 있어도 해평 쌍암 고택의 최부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979년 12월 28일 국가민속문화재 제105호로 지정되었으며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양반가옥으로 후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 옆에 큰 바위 2개가 있어 쌍암고가라고도 합니다. 400년 전 고성에서 들어와 정착한 입향조. 검제 최수지의 10대 손 진사 최강익이 분가하여 1731년 영조 7년에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속문화재 지정 당시 명칭은 해평 최상학시 가옥이었으나 집 옆에 2개의 큰 바위가 있어 쌍암고가 또는 쌍암고택으로 불린 것을 반영하여 구미 쌍암고택으로 지정 명칭을 변경 2007.1, 29 하였다고 합니다. 본래 안채, 대문채, 안대문채, 사랑채, 사당 등 다양한 부속채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대문채와 부속채들은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해평 전주 최씨는 경주 최부자집, 청송 신부자집과 함께 영남 3대 부호였습니다. 경주 최씨가 12대 진사의 12대 만석군이었으며 덕천동 심씨는 9대에 걸쳐서 2만석군 부자였던 반면 전주 최씨는 해평 평야에서 한때 6만석군 부자였으며 수백 년 동안 부호의 자리를 지켰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해평 들판은 배틀산과 낙동강으로 인해서 생겨난 들판입니다. 좌우 배틀산과 중간의 배틀산이 화형으로 높이 솟았는데 멀리서 보면 화형의 배틀산이 붓을 거꾸로 세워둔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격을 바라보는 곳에서는 선비들이 많이 태어난다고 이것을 필가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오상리이지만 옛 지도에는 선비가 많이 산다고 다사동이라고 할 만큼 선비가 많았습니다. 조선의 선비 절반은 영남에 있고 영남의 선비 절반이 선산에 산다고 할 만큼 선산은 빼어난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구미시가 발전을 했지만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선산읍이 중심지였습니다. 배틀산을 설명하려면 배틀산이 출발한 지점부터 살피는 것이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산맥의 시작과 턱까지 이어진 산맥이 중요합니다. 배틀산은 팔공지맥이 낙동 정맥의 다리령에서 갈라져서 구암산, 보현산, 팔공산, 가산, 문수산, 배틀산, 냉산, 만경산으로 이어지는 용맥입니다. 배틀산에서 냉산으로 가기 전에 서남쪽으로 뻗어나온 가지맥이 고택에 이르게 됩니다. 냉산으로 가기 전에 한 가지맥이 서남쪽으로 뻗어가는데 이 맥이 낙동 강변에 이르러서 방향을 돌려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마석산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좌배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해평들을 지나오는 승문천을 거두는 형세로 용맥의 진행은 끝나게 됩니다. 마석산에서 남하하던 용맥이 동쪽으로 급격히 선회했다가 다시 남쪽을 급격히 돌아서면서 좁아졌다가 조금 솟아오른 언덕이 마을 뒤편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좀 더 남쪽으로 이어졌다가 끝자락은 좌측으로 돌아서 앉게 되는데 이곳을 의지하고 쌍암 고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측 중간 부분에 돌출된 큰 바위가 골목 안에 있는데 담벼락으로 삼았습니다. 전에는 2개가 있었으나 지금은 하나뿐이라는 이 집의 후손인 최모 어른의 설명입니다. 고택에서 6km 떨어진 곳에 배틀산이 필가산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가산은 붓을 걸어두는 것인데 거꾸로 세워둔 모습이라서 문필봉이라고도 하고 귀인봉이라고도 합니다. 앞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현존하는 집들은 복원을 한 것이지만 소실된 것들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본래대로 완전하게 복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문의 위치도 다르고 사당의 위치, 내문의 위치, 행랑채의 위치도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지금 복원한 상태의 쌍암 고택의 모습과 공간 배치로서는 옛날의 영화를 판단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을 이루었던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집으로 이어진 내룡이 우선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우선으로 입수를 하게 되면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측이 발달하게 되고 길어지게 됩니다. 대신 좌측은 짧고 높아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지형지세가 되면 대문은 청룡 쪽으로 내문은 대체로 가운데 내게 됩니다.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우선 내룡에 대비해서 좌선 내외문의 사각이 발생하게 되고
우측 어깨 부분의 안방 가운데가 대청, 좌측은 상방우방, 청룡 끝자락에 사랑채, 내문에 행랑채, 정침 공간 좌측 밖에 사당이 배치되게 되면 조화로운 공간 구성이 됩니다. 아주 이상적인 공간 배치입니다. 후원에 작은 동물원이 있었다는 집주인 어른의 설명이 있었지만 후원에 넓은 공간이 있으면 일부 일처제의 사회에서는 적합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판단합니다. 건물은 양 남편을 상징하고 마당이나 후원은 아내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입향을 할 때에는 대문이 이곳이 아니었지만 쌍암 고택을 건립 혹은 중건할 때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고택을 복원할 시점에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추측과 당시 거주자의 편리성으로 지금의 위치에 대문을 내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대문의 위치를 보고서 양택삼요론의 동서사택을 적용하여 기룡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물은 재물을 관장합니다. 양택이든 음택이든 물줄기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쌍암 고택 마을 앞까지 흘러오는 승문천의 발원지가 좌배틀산입니다. 좌배틀산에서 약 6km를 흘러오게 되는데 해평리 앞으로 이르러 왔다가 우측 지각에 의해서 굽이 돌아서 낙동강으로 합류하고 있습니다. 바가지로 물을 퍼올리듯이 흘러오는 물을 향해 지형지세가 만들어져 있고 지각이 받쳐주게 되면 매우 이상적인 득수의 지형지세가 됩니다. 끝자락에 머리를 돌려서 득수를 하는 것은 불을 이루는 조건이 됩니다. 낙동강이 마석산 밖에서 흐르고 있는데 쌍암 고택에서 보면 낙동강은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물이라서 암공수라고 합니다. 암공수로서의 작용을 하며 유구한 세월을 두고 받쳐주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강물이 마르지 않는 한부가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동서원 앞의 낙동강물은 수로가 좁아서 큰 비가 오는 계절에는 낙동강물이 불어나서 이 쌍암 고택 앞 승문천으로 강물이 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현재의 집주인과 그 아들을 만나보고서 마음 깊이 아쉽게 남는 점은 조상들의 고택이 복원되어 민속문화재로 인정을 받아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6만 석의 불을 이룰 당시의 영화는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후손들이 선조의 영화를 다시 회복하였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행선지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